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담한 공작소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르도구요. 혜택입니다. 오늘은 저희 둘이 왔어요. 네, 죽었어요. 그만 죽이세요. 매번 죽여요. 오늘도 죽여주는 영화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되게 뜻깊은 영화예요. 매우 저희 뜻깊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이 영화도 해주실 수 있나요? 해서 저희가 또 해야죠. 그 질문이 어떻게 안 등록되기도 할 수 전에 있겠습니까? 저희는 된다라고 답변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모든 영화 환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화는 박찬욱 감독님의 대표작이죠. 가장 예? 유명한 작품. 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박쥐 준비했습니다. 저희 신청해주신 분이 겐너씨님이에요. 겐너씨. 너가 히읗 받침. 너씨. 감사합니다. 겐너씨님 감사합니다. 조롱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난 발음 음가대로 읽었을 뿐이에요. 좋습니다. 박쥐는 개봉했을 때 저는 미성년자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09년이거든. 저는 한참 어른이었네요. 저는 정말 애기였네요. 그때 미성년자였나? 중학교 1학년 때요. 중학교 1학년. 영화 못 볼 때였네.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에 남았던 게 뉴스나 약간 미디어에서 이 영화를 엄청 칭찬했고 역시 박찬욱이다 하면서 매스컴에서도 엄청 다뤘었고 김옥빈이 너무 예쁘다라는 맞아. 말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박쥐 같다는 별명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시는군요. 예, 간에도 쓸개도. 뱀파이어 얘기잖아요. 우리가 뱀파이어 영화를 다룬 적이 있는데 에비게일 생각나네. 에비게일도 다뤘었고 시대의 망작이죠. 맞아. 예? 어떻게 만든지 모르겠어요 사실. 보통 망작이라는데 맞아란 말을 붙이기 쉽지 않은데. 망작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뱀파이어랑 잘 맞는 것 같긴 해요. 정말요? 잘 안 맞는 것 같다. 발음이 제가 죄송합니다. 순간 침을 삼키면서 말해가지고. 저희가 오랜만에 두 명의 합이라. 맞아요. 예, 한 친구가 지금 그 누구죠? 서연이. 그 친구가 함께하기 전에 서부전선 이상 없다 전에 저희가 함께 했었기 때문에 꽤 오래됐다 근데. 굉장히 오래된 지금 그리워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둘의 목소리를 열심히 떠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 합이 또 저희 아공의 그쵸. 원류 그쵸. 오리지널 주춧돌. 뿌리 기원 역사 뿌리 깊은 빅뱅. 나무.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봤던 영화가 다빈치 코드였네. 그게 마지막이야? 와 오래됐다. 박쥐 어땠어요? 난해했다. 사실 재밌긴 했거든. 보면서 그냥 빠져들긴 했는데 무슨 내용을 말하고 싶은 건지 잘 이해를 못했어. 강호 형의 정사씬이 잊혀지지. 왜냐면 우리가 최근에 쉬리에서 만났잖아. 왜 웃으시죠? 와 맞네. 그 형님이 이렇게 연기가 성숙해서 무르익어서 가장 젊은 날에 뱀파이어 연기를 하는 게 낯설기도 하면서도 또 기생충의 우리 송강호 또 씨가 달라. 보이기도 하고 살인의 추억도 맞네. 굉장히 역시 천만 배우. 거의 1억 배우의 1억 배우죠. 예. 송강호 배우와 박찬욱 감독의 조합이라는 게 난 굉장히 인상 깊었고 맞아요. 사실은 송강호, 봉준호 하면 익숙한데 봉준호의 뮤즈라고 맞아. 페르소나라고 불리는 맞지. 라고 한다면 굉장히 인상 깊은 조합이다. 근데 어색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좋았어요. 그리고 또 김옥빈 배우가 너무나 예쁘게 나오죠. 미모가 진짜 솔직히 송강호 배우보다 김옥빈 배우가 더 뱀파이어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이제 저도 뱀파이어가 되고 싶어요 하고 물리잖아. 그 다음에 이제 화장을 조금 더 창백하게 핏기 없이 화장을 하는데 사실 트와일라잇의 그 벨라가 서양에서는 크리스틴 스튜어트라면 한국에서는 동양에서는 김옥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예쁘더라고. 사실 작품 활동이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서 맞아. 이번에 찾아봤더니 아마 동생이더라고. 진짜? 뭐 당연히 동생이지. 이때가 김옥빈의 리즈 시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최전성기였을 것 같아. 박찬욱 감독에게 캐스팅된. 그치. 그렇게 박찬욱 감독이 발굴해낸 영화계의 거성. 김태리 아닙니까? 진짜? 영화 아가씨. 아가씨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그때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놀다가 아가씨라는 영화가 있대요. 무슨 영화인지 몰랐어. 아가씨란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박찬욱 감독님 영화다. 한번 보자. 재밌겠지? 이러고 잘못 봤네. 봤는데 그런 내용일 줄 몰랐죠. 잘못 봤네요.
저희 4명 다 영화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몰입하느라고.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러면서. 미니 누나랑 테리랑 이렇게 아, 그쵸. 서로 이 호흡하는 씬이. 가끔 저희 얘기해요. 그때 그거 왜 봤냐. 이때 이후로 김태리 배우가 정말. 아, 그쵸. 진짜 거성이다. 그리고 뭐 1987 외계 플러스인 이번에 정년이까지. 그치. 뭐 미스터 선샤인도 있고. 이거 맞아요. 그럼 오늘은 김태리 배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옥빈 씨 오늘 얘기해야죠. 옥빈 누나, 옥빈이. 아니, 이 박쥐라는 영화가 얼마나 영화계에서 큰 영향을 끼쳤냐면 개봉을 하자마자 정말 많은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어요. 받을 수밖에 없어. 기존에 없던 시도다. 그니까.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 수상을 했고 판타지아 영화제, 춘사 국제영화제, 시체스 영화제, 대종상, 대한민국 대학영화제, 청룡영화상, 디렉터스 컷 어워즈를 포함해서 브뤼셀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은까마귀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은까마귀요. 까마귀상. 나는 2009년에 이 영화가 나왔는데 한국 영화의 기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본다면 봉준호 감독의 마도가 같은 해 개봉했더라고. 아, 정말? 우리 지금 천국보다 아름다운 애에서 열연하고 계신 김혜자 선생님. 거기서 마도. 또 열연을 하셨죠. 근데 박찬욱 감독의 박쥐가 압승하지 않았나요? 쌍두마차라고 생각하고 같은 해에 개봉했던 해운대를 당시에 가장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해운대 봤어요. 이민기. 그래서 2008년의 한국 영화계에는 굉장히 뜻깊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쥐 영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송강호 배우님이 신부예요. 신부님이요. 나병 환자를 돌보는 병원에서 계시다가 이 무료한 일상에 지친 나머지 백신 실험에 자원을 하죠. 자원하지. 거기서 이제 백신을 맞고 죽었어야 돼. 죽었어야 될 운명인데 특별한 피를 수혈을 받아서 살아났는데 뱀파이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의 구성이나 스토리라인이 박찬욱 감독님이 사실 이때도 이미 메이저 감독님이지만 굉장히 독립 영화 같아. 맞아. SF 색감도 같고 그렇고 도전적이야. 시나리오가. 일단 영화 초반 시작하는 것부터가 뭔가 그 대중적인 영화랑은 좀 달라. 그렇지. 누워서 피를 먹는 장면 있잖아. 맞아. 계속해서 수혈을 하는 건데 이런 장면을 일반 우리가 대중영화, 기성영화에서 본 적이 있나? 혹은 그걸 하는 역할의 배우가 송강호 배우야. 그니까. 이게 낯설어요. 근데 사실 포스터도 특이해. 예? 그 포스터 있잖아요. 김옥빈이 이렇게 목을 조르면서 송강호 배우한테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 있는 뭔가 진짜 박쥐처럼 매달려 있는 그 포스터가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어린 나이에 봤음에도 박쥐 영화 듣자마자 그 포스터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 숨겨진 상징성이라고 하던데. 아, 정말? 이 포스터가 이게 돌려서 보면 이런 거야. 그 관계를 하는 영화 속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박쥐처럼 매달려 있는 거지.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영화에도 이런 장면이 거듭해서 나오잖아. 그치, 맞아.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계속 몸을 뒤로 깎고. 그렇지. 집중해서 봤습니다. 영화니까 집중해서 봐야지. 그건 뭐 영화를 뭐. 그리고 또 오랜만에 보는 신하균 배우님이 여기는 김혜숙 선생님도 그니까, 나오고 너무 얄미워. 박인환 선생님도 나오고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오달수. 나와요. 난 신하균 배우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너무 얄미워. 연기를 너무 잘해서 난 브레인이라는 드라마를 잊을 수가 없는데 신하균 배우 하면 알지. 알아? 알지. 보진 않았지만 보지 않는데 아는구나. 알아. 그래요. 우리 연기의 신 아닙니까? 그쵸. 극한 직업. 극한 직업? 극한 직업에 마약 딜러로 나오잖아. 그런 역할로 기억한다고? 거기서도 연기를 너무 잘하지. 신하균 배우가 연기를 잘해줬어요. 너무 가볍고 얄밉고 얄팍하고 맞아. 그 가벼운 다시 가벼운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그 가볍다는 말 말고는 표현이 안 될 만한 그 동네 삼류 양아치 같은. 맞아. 그리고 배에서의 연기가 너무 좋았어. 배에서? 배 위에서 그 서로 이렇게 발로 차고 밀어내고. 맞아. 그리고 이 영화 저는 최고 앨범 미리 꼽겠습니다. 말씀해보세요. 뭐라고요? 말씀해보세요. 식당에서 가족이 둘러앉아서 도박을 하는데 거기서 난 카메라 무빙이라고 한 바퀴를 싹 돌아. 그 짜장면집에 테이블 돌리는 것처럼. 맞아. 비유가 너무 저렴한데. 근데 너무 공감되잖아요. 테이블이 도는 원형 그 테이블. 중식당은 짜장면집을 안 하고 중식당으로 해요. 중식 레스토랑. 그렇지. 2번 정도 그 앵글이 돌거든. 맞아. 그거 보면서 헤어질 결심에 무빙이 떠올랐어.
이게 저 아. 무빙이 이렇게 발전해서 지금의 헤어질 결심이 나왔구나.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소름 돋네. 와, 역시 이 감독님이 그때부터 이 본인이 표현하고 싶었던 그니까. 그 앵글이 분명히 있었다. 자기만의 세상이 있었어. 좋더라고. 난 헤어질 결심에서 옥상에서 박정민이 달려가면서 그 발차기하는 씬이 있는데 전 그런 것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저만 기억하겠습니다. 이만큼 내가 박찬욱 감독님에게 진심이다. 라미란 배우가 나와요. 라미란 배우. 간호사로 나오세요. 그때는 몰랐는데 모르지. 지금 보니까 딱 알아보겠더라고. 지금은 이미 한 상업 영화의 주연을 맡을 정도로 그치. 도맡을 정도로 맞아. 워낙 유명세를 떨치는 분이지만 이때만 해도 뭐 사실 무명 배우 무명배우가 조연이었겠지. 가깝지. 뭐 간호사 역할 이런 데 나오셨겠지. 그러나 그냥 나왔겠냐고. 기생충의 이정은 배우가 가정부로 나왔듯이 맞아. 이 감독님들의 픽은 그 자체로 스타가 될 수 있거나 이미 될 그 느낌이 제목들을 있으니까 뽑으셨다고 생각해. 본다는 거지. 대단하다. 이게 원작 소설이 있잖아요. 있어. 에밀 에밀 졸라의 테레즈 락행이라는 소설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찾아보니까 미국 영화도 이 테레즈 락행이라는 미국 이때. 영화가 있더라고. 평점이 정말 안 좋아요. 평점 따위 노래는 3점에 뭐가 3점. 않겠습니다. 오늘 겟너씨님께서 추천하신 왜요? 웃겨. 발음이 사실 어려운 거지. 그러나 우린 노력해야 돼. 겟너씨님. 겟넉시님. 겟너씨. 히읗 받침이 이렇게 어렵다는 걸 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영화를 보면 어쨌든 송강호는 신부지만 뱀파이어가 됐잖아. 그러면 이 뱀파이어의 본성은 사람을 탐하고 피를 먹어야 되고 어쨌든 살인을 해야 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신부의 어떤 규율, 신부가 되기 위한 가치관은 살생을 하면 안 된다. 모든 걸 사랑으로 품자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하잖아요. 그 사이에서 갈망하고 갈등하는 송강호를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이제 옥빈, 태주와 사랑에 빠지고 말죠. 근데 보면은 태주가 유혹을 해요. 엄청. 좋아했다고 이러면서. 나는 거기서 일단 전제가 송강호가 신부님으로 역할을 하잖아. 사실 신부는 성행위가 금지된 걸로 알고 있거든. 여자도 만나면 성관계가? 안 돼. 연애 그 다음 단계에서 혹은 그 이전 단계에서 성관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거기서부터 금기를 깬 게 아닌가. 그치. 그럼에도 계속 신부인 척을 해. 그니까. 사회에서 박윤환 씨 만나가지고 맞아. 노신부. 기도도 눈이 안 하고 보이시잖아요. 죽어가는 여자 환자에게 라미란 배우 옆에 있을 때. 맞아. 거기서부터 이게 어떤 레토릭을 이야기하고 싶었나. 그니까. 지금도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신부는 우리가 영화나 어떤 대중매체에서 접하기에는 퇴마를 하는 역할인 거지. 본인 스스로 뱀파이어가 되지 않는 거잖아. 사실. 뱀파이어를 무찌르면 무찔렀지. 그렇지. 그러나 신부 스스로 뱀파이어가 되면서 이미 천주 교인이 아니게 되고 금기를 어기면서 성관계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지 말란 건 다 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거룩한 죽음을 맞이했나? 어렵습니다. 대체 찬욱이 형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건지 저는 한 번 더 보고 올게요. 근데 이 또 결말을 보면 같이 햇볕에서 타 죽는 엔딩을 송강호 배우가 선택을 하잖아. 김옥빈은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차 안에도 누워있고 차 아래에도 누워있고 그니까. 근데 안 돼. 그래서 나는 생각을 한 게 본인이 신성한 신부라는 직업은 이미 잃어버린 상태지만 김옥빈이 계속 나는 지옥에서 살고 있어요. 나를 구해주세요 라는 말을 계속 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만큼은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옥에서 꺼내줄 수 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나의 신부로서의 마지막 도리, 내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고자 하는 마지막 가치관? 사랑인가? 이런 느낌으로 하지 않았나 싶은데 결국에 너무 악하게 변해버린, 그냥 악마가 되어버린 나의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그렇지. 이 신부라는 가치관, 신성함을 잃어버린 나도 같이 이제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낫겠다 라는 마음을 가진 게 아닌지. 김옥빈이 선을 넘은 거야. 적당히 했으면 되는데 되게 뱀파이어들이 사람의 피를 탐하고 목숨을 빼앗는 것까지는 우리가 익히 봐서 알겠는데 그 이상의 어떤 송강호마저도 죽이려고 한다든가 폭력을 남용하는 것들이 김혜숙은 사실 삼청교육대도 이런 곳이 없어요. 좀 심해요. 아오지도 이런 아오지가 없습니다. 너무나 크게 괴롭혔고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문득 든 생각인데 송강호 배우가 혼자 뱀파이어일 때 김옥빈을 안고 건물을 뛰어넘는다거나 높은 층에서 바닥으로 지면으로 점프 뛰잖아. 갑자기 무빙의 조인성 씨가 떠나. 와, 몇 수 앞을 내다본 거야? 저는 진짜 무빙의 조인성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괜히 오버랩이 되네. 지금 오늘 갑자기 오면서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사실 지금도 어색한 게 있는데 이 영화를 찍을 당시면 얼마나 더 어색했겠어. CG 같은 게. 와이어도 그렇고. 뭐 사실 우리나라 영화들은 이런 액션을 오래전부터 시도하고 있었다. 그렇지. 무빙이요. 예. 영화 보면서 욕망을, 그러니까 본능을 채우려고 쾌락을 느끼잖아요. 본능을 계속 채우다 보면. 근데 그 끝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또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했어. 그러니까 굉장히 감독님들이 박찬욱 감독님도 그렇고 봉준호 감독님도 그렇고 인간 본성에 대해서 계속 관객들한테 맞아. 질문하는 역할을 한다고 느끼거든. 예를 들면 나체도 많이 나오고 본능적인 관계를 하는 장면도 두 감독님이 어렵지 않게 다루는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터부시하지 않아. 그런데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꺼내서 드러냄으로써 그것들이 전혀 어색하거나 혹은 금기가 아닌 것처럼 어렵게 얘기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느끼고, 그렇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 뱀파이어라는 특수한 장치,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게 뭐 글쎄 어떤 영역에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살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김옥빈이 본인이 괴롭힘을 당한 것에 대한 복수일 수도 있고 혹은 잘못된 사회 부조리에 대한 타도 또는 뭐 반항 심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되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천주교에서도 가장 고귀하다고 일컬어지는 영역인 신부가 할 수 있는 또는 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한 어떤 행위를 보여주는 것도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이 담으려고 하신 것 같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인간의 본능이자 욕망인데 그 욕망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 사람이 그걸로 느끼는 쾌락은 한계가 있다는 거지. 더 심한 것을 갈구하고 더 심한 행동을 하게 되고 지금 말로 하면 도파민을 쫓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타락이다. 결국에 결말은 파멸이고. 타락. 자기 파괴. 좋지 않은 결말로 치닫는 것 같은데 우리가 봤던 에비게일에서도 그랬던 것 같고 되게 뱀파이어 영화들이나 이렇게 어떤 폭력성을 쫓는 영화들은 결국 끝은 안 좋았지 않나? 자기 파멸의 길을 걷는 것 같아요. 주인공들이 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열을 올리면서 이야기하는 건 추천해 주셔서도 그렇지만 굉장히 인상 깊게 봤다. 그치. 그러나 전 다시 보고 싶진 않습니다. 저도요. 근데 솔직한 정말, 게 좋잖아요. 김옥빈은 너무 예뻐요. 난 송강호 배우도 연기 좋았고 신하균 배우도 맞아. 김혜숙 배우도 연기에 구멍이 일단 없어. 저희가 구멍이죠. 저희의 리뷰가 죄송할 뿐이지 뭐. 근데 정말 이 박찬욱 감독님이 담으려고 했던 메시지를 저희 머릿속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느낌을 받아서 나는 저는 상상했습니다. 상상했어요? 이게 무려 16년 전에 나온 영화거든. 그러니까 올드보이보다도 본인이 더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영화라고 표현하셨더라고. 찾아보니까. 진짜? 그래서 평단도 호불호가 극과 극으로 갈리고 대중들이 과연 이 영화를 2009년에 좋아했을까? 지금 보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조금 더 좋은 평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우리도 지금 이렇게 호불호가 나뉘잖아. 맞아. 그렇다고 한다면 더 후대에 평가받아야 되는 영화라고 한다면 대체 몇 수 앞을 진짜. 내다보신 겁니까? 이 영화 개봉했을 때 오늘 그래. 이동진 평론가가 극찬. 최고의 영화라고 정말 극찬을 했다 했어. 저는 극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참 뭔가 이해할 것 같기도 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저는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혜택의 길을 가세요. 아까 혜택은 베스트 장면 그걸로 이미 꼽으신 꼽았어요. 거예요? 나는 마지막 햇볕에 탈 때, 막 김옥빈이 도망갈 때. 진짜 목숨 걸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 장면이 뭔가 뱀파이어가 돼서 자기를 괴롭히던 가족들에게 복수를 할 때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는데 그때도 되게 행복해서 웃잖아. 깔깔깔거리면서 웃잖아. 근데 이 마지막에 도망갈 때 비명을 지르는 그 소리가 그때 깔깔거리면서 웃던 웃음과 좀 오버랩이 됐달까? 그 장면 하니까 떠오르는 게 두 개인데 하나는 신발을 신어. 맞아. 굳이. 근데 그 신발이 본인 용이 아니야. 예를 들면 어여쁜, 아름다운 빨간색 에나멜 구두 같은 게 아니라는 거지. 송강호의 신발이잖아.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본인이 가기 전에 이제 이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마지막에 본인이 갖출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 태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커플 신발이다. 사랑을 표현한 게 아닌가? 그래도 난 널 사랑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난 너를 사랑하고 너와 마지막에 이것으로 난 마무리를 하고 싶어라고. 전 그 두 가지를 봤습니다. 역시 저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괜찮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정말 격정적인 키스와 함께 김혜숙 배우가 저놈들 저거 잘 죽었다라는 듯한 맞아, 눈빛으로 맞아. 마무리하는 연기를 게 어떻게 이렇게 잘해? 권선징악. 마비된 사람의 막 눈빛하고 막 이런 거 올려다보는 거 있잖아. 진짜로 진짜 마비된 사람인 줄 알았어. 정말 그렇게 되지 않고서야 이런 연기가 가능한가? 아 그리고 그 절벽으로 끌고 가는 씬도 있잖아요. 음. 그것도 좀 소름 돋았어요. 진짜 사모님 사랑하시죠? 비슷한데. 추천하나요, 박쥐? 겟럭시님이 추천하셨기 때문에 저도 추천합니다. 저도. 추천은 추천하는 거잖아. 나도. 그러니까 아이스버킷 챌린지라고 생각하면 돼. 아, 샤라웃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저는 우리 서연이랑 우리 지니어스랑 나머지 한 명은 우리 장원영 양으로 세 분. 우리 오케이. 영화 박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원영이가 인스타에서 얘기해주면 어떡해? 사실 우리의 팟캐스트를 되게 즐겁게 들을 수도 있잖아. 그럼 저는 안유진 양도 추가하겠습니다. 찾아주세요. 그러면 오늘 아담한 공작소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